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50쪽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를 공부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 방해죄. 그럼 우선 세 가지를 한번 비교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까 우리 신용 업무 경매는 간략하게 봤지만 신용훼손죄. 두 번째 업무방해죄. 또한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그리고 경매입찰 방해죄가 있어요. 경매입찰 방해죄. 그래서 313조 신용훼손죄, 314조 업무방해죄, 315조 경매입찰 방해죄, 그리고 314조 1항이고 요게 314조 2항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분석하는데 일단 교과서 150 몇 쪽? 자, 교과서 152쪽 펴볼까요? 152쪽. 거기 오면 313조 신용훼손죄가 있어요.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는 뭘까? A가 B에 대해서 고의로 허위 사실,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퍼뜨리거나 위계로서 계략을 써가지고 B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거예요. 신용훼손.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신용훼손죄가 되겠죠. 그래서 허위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실한 사실을 유포해서 그렇다. 진실 사실 안 됩니다. 허위 사실과 위계만 됩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진실한 사실 다 되잖아요. 그러나 신용훼손은 허위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내가 B에 대해서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습니다. 내가 B에 대해서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는데 어떻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했다고. 진실한 사실. 방금 봤지만 명예훼손은 진실, 허위 다 되지만 신용훼손은 뭐만 됩니까? 허위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신용훼손 안 되니까 명예훼손죄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다 되잖아요. 신용훼손, 명예훼손 다 되죠. 그래서 명예훼손죄 플러스 신용훼손죄 두 가지 범죄의 상상적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진실 사실은 명예훼손죄만, 허위는 명예와 신용훼손의 상상적 결합입니다. 우리 신용훼손죄 판례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몇 가지만 정리합시다. 자, 교과서 몇 쪽? 153쪽. 자, 그 주시하죠. 집도 알고 가기라고 했는데 판례 있죠. 알고 가기 교과서 153쪽. 제일 위에 있는 박스 봐요. 줄침 부분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했죠. A는 비녀에 대해서 비녀가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로서 개돈 떼먹고 도망가도 갚아줄 살았다. 이런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 허위 아니거든요. 진실이거든요. 신용훼손 안 됩니다. X. 그 밑에 또 박스 볼까요? 핵심 판례 1번. 출제문 점포의 물건값이 비싸다고 말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훼손 안 됩니다. 다음 2번. 킥 서비스 운영자가 배달을 지원한 다음에 그 고객이 항의하자 라이벌 업체의 킥 서비스라고 자기 업종을 그러니까 A 업체가 마치 B 업체인 양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마찬가지로 킥 서비스 사건 배달 지원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 고객한테 업체를 갖다가 라이벌 업체라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이거 업무방해죄만 되지 신용훼손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도 남편은 가부 X. 두 번째 자 점포 물건값 X. 킥 서비스 X 전부 다 신용훼손 안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 볼까요? 교과서 몇 조? 다시 교과서 몇 조 보냐면 154조 봐요. 자, A가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해야 돼요. B,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타인. 업무가 뭡니까? 업무. 사회, 생활상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무입니다. 사회성, 계속성 사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위계, 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라든지 위력으로서 위계는 계략이죠. 기망 유혹이죠. 가문이설이죠. 위력은 힘이 들어가죠. 폭행 협박이 들어가겠죠. 아무튼 업무 영업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뭡니까? 업무 방해죄죠. 그래서 시험의 출제 포인트 다시 우리 따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대한 판례 정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렵게 나오고 우리가 판례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거 우리가 따로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자, 위계,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를 따로 보기로 하고 다시 쭉 넘겨보면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니까 교과서 몇 쪽 볼까요? 자, 162쪽 볼까요? 교과서 162쪽. 거기 밑에 314조 2항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가 있어요. A가 지금 B에 대해서 고의로, 똑같이 고의입니다. 고의로. 자, 컴퓨터 등, 전자기록 등, 컴퓨터 등,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부셔버리거나 또는 허위 정보라든지 또는 부정 명령을 입력하거나, 자, 허위 정보, 부정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하게 하여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를 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가 됩니까?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 컴퓨터에 디도스 공격해서 컴퓨터를 마비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입니다. 그냥 내가 은행 컴퓨터 부셨다, 채무 손괴죄가 되지만 이걸 통해서 영업을 마비시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가 되는데, 특히 교과서 몇 쪽을 보냐 그러면 자 163쪽 볼까요? 교과서 163쪽. 거기 보면 자, 제일 밑에 있는 5번 봐요. 판례라고 있죠, 5번. 자, 163쪽 밑에서 세 번째 판례. 전보 발령된 대학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홈피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변경시켜서 대학교 홈피를 마비시킨 거.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대학교 홈피 마비 사건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요. 우리 있잖아요. 핵심 판례 1번 볼까요? 업링크 솔루션. 우리가 어떤 인터넷을 클릭을 하면 이 업링크 솔루션이 딸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묻혀서. 그러면 이것이 컴퓨터의 그 속도를 늦게 한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 되지만 그렇게 큰 지장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링크 솔루션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 안 됩니다. 그 밑에 자 2번 봐요. 2번. 자, 2번은 우리가 클릭도 하지 않는데 마치 클릭한 것처럼 조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네이버의 검색 순위 결정 과정에서 클릭도 하지 않는데 마치 클릭한 것처럼 조작한 거, 설사 검색 순위의 조작에 이르지 아니했어도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 성립합니다. 그래서 부정 클릭 사건이죠. 그래서 검색 순위 조작한 거. 그 밑에 3번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스폰서 링크 있잖아요. 스폰서 링크 광고입니다. 광고.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네이버의 그 스폰서 링크에서 광고인데
클릭도 하지 않는데 클릭과 춤해가지고 광고료를 빠져나게 한단 말이에요. 광고료를. 자, 그래서 우리가 클릭한 것처럼 해가지고 자, 정보 추적 시 장애한 거 당연히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업링크 솔루션 X. 다음에 부정 클릭 사건 당연히 업무 방해죄 되겠죠. 컴퓨터 업무 방해죄. 그리고 우리가 스폰스 링크 부정 클릭 사건 마찬가지로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 되지만 또 대학교 홈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바꿔서 홈피 마비시킨 거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 성립합니다. 판례 딱 4가지입니다. 그 4가지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교과서 몇 쪽? 165쪽 보면 경매 입찰 방해죄가 있어요. 자, 315조죠. A가 지금 B에 대해서 고의로 위계,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위계라든지 위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입찰을 입찰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 경매 입찰을 방해한다. 짜고 하는 거죠. 담합행위죠. 담합행위 하면 경매 입찰 방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3가지의 공통점 전부 다 뭡니까? 위계지요. 자, 위계. 네, 위계. 3가지 공통점. 여기서 위계, 여기도 위계지요. 그래서 이것은 교과서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우리 앞에 봤지만 교과서 150쪽에 보면 표 있죠? 중간에 표 있죠? 신용훼손 법조문, 업무방해죄 법조문 유형 나와 있죠? 공통이 뭡니까? 위계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한 것이 교과서 151쪽 거기 표이죠? 다 공통점 뭡니까? 동그라미 쳐놨죠? 위계지요. 위계.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경매 입찰 방해죄는 뭘까? 경매 입찰 방해죄. 짜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짜고 하는 거. 경매 입찰의 공정성, 즉 담합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매 입찰 방해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것이 가끔씩 시험의 출제 포인트인데 만약에 단독 입찰하면서 혼자 입찰에 참가하면서 마치 여러 명이서 경쟁 입찰에 가장한단 말이에요.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경매 입찰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혼자 입찰에 참가하면서 여러 명이서 경쟁 입찰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 설사 이것이 입찰 시행자한테 유리했습니다. 또 입찰에 참가한 사람끼리 금품의 수도 없어서요. 그래도 무조건 이 말 나오면 경매 입찰 방해죄입니다. 또 입찰 장소 에워싸기. 입찰 장소 에워싸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담합은 전부 담합의 원칙입니다. 전부 담합. 그러나 일부 담합, 일부 회사가 짜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일부 담합.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일부 담합을 시도한 것은 본죄의 미수예요. 본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죠? 시도.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담합을 개시했습니다. 개시하면 경매 입찰 방해죄 됩니다. 정리합시다. 원래 담합은 전부 담합의 원칙이지만 일부 담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담합을 시도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개시하면 경매 입찰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65쪽 봐요. 165쪽 보면 거기 밑에서 네모 2번 중간에 네모에 행위 있죠. 행위에 가로 2번 위계 이력이 있죠. 거기 3번째 줄 봐요. 입찰 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을 출입하는 거 입찰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자 교과서 166쪽 아무리 짜고 한 것이 핵심 판례 1번 봐요. 입찰 시행자한테 유리해도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됩니다. 그리고 2번 봐요. 단독 입찰을 경집찰 가장한 거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경매 입찰 방해죄 된다고 그랬죠. 3번 봐요. 일부 사회에 담합 시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4번 일부 사회에 담합이 이루어졌네. 개시됐네. 개시. 시도 X. 개시하면 옵니다. 5. 그리고 나서 자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봐요. 1번과 2번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중고차 매매단지 분양 사건인데 중고차 매매단지를 분양을 짜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2번도 폐기물 최종 처리 시설 부지를 분양하는데 서로 짜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짜고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 경매 입찰 방해죄는 경매와 입찰만 말하는 거지. 이것처럼 토지 분양, 중고차 매매단지 분양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토지 분양, 이것은 입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짜고 있어도 경매 입찰 방해죄 안 됩니다. 암기합시다. 중고차 매매단지 분양사건,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분양사건, 입찰이 아니니까 경매 입찰 방해죄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다른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훼손죄 판례 몇 개 봤죠? 점포 무공가, 퀵서비스, 집도 없는 남편 가구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컴퓨터 등 모방해죄 몇 개 봤죠? 업 링크 솔루션은 안 되지만 네이버 부정 클릭 해가지고 검색 수준 조작하거나,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부정 클릭한 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 스폰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워 스폰서 있잖아요. 그 부정 클릭하게 한 거 전부 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고, 대학교 홈피 마비한 것도 당연히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되겠죠. 경매 입찰 방해죄 담합한 것은 아무리 입찰 시행자한테 유리하든지 또는 대가 수수가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특히 단독 입찰을 경매 입찰로 가장한 것은 무조건 경매 입찰 방해죄 성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부 담합 시도는 안 되지만 일부 담합을 개시할 때는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의 판례를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업무방해죄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를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업무방해죄 복잡하고 어렵고 판례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교과서 다시 볼까요? 교과서 몇 쪽? 자, 154쪽이잖아요. 교과서 154쪽에 뭐가 있습니까? 업무방해죄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업무방해죄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보면서 업무방해죄를 어떤 건가 좀 더 자세히 검토하면서 정리합시다. 우리 업무방해죄가 뭐겠습니까? 영업방해하는 거죠. 영업방해하는 거.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한번 A란 사람이 업무방해죄, A가 자 B에 대해서 고의로 방금 봤지만 과실 않는다고 그랬죠. 허위 사실,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위계라든지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업무가 뭔가 업무를 방해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조심할 것은 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 업무하고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가 있잖아요. 똑같은 업무인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둘의 공통점,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 공통점. 자, 우리가 면허라든지 허가 유무 불문입니다. 면허, 허가 유무 불문입니다. 적법, 부적법 불문입니다. 적법, 부적법 불문이에요. 묻잖아요. 설사 부적법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만 있으면 됩니다. 또 우리가 영리, 비영리 유무 불문입니다. 묻잖아요. 그리고 주된 업무, 종된 업무 묻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는 최소한 보호할 만한 가치만 있으면 됩니다. 보호할 만한 가치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보호할 만한 가치도 없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최소한 보호, 설사 만약에 부적법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A가 B의 분식 가게에 가서 자, 오뎅하고 떡볶이를 시켜 먹었는데 이 B의 분식 가게가 무허가요. 무면허. 식품위생법상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적법한 업무죠. 내가 가서 맛이 없다고 깽판치면서 다 엎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아무리 부적법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업무방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업무방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지요. 예를 들면 매춘업이라든지 매춘업 또는 마약 밀매업, 무허가 공인중개사업, 매춘업, 마약 밀매업, 무허가 공인중개사업, 돌팔이업, 무면허 의료업이죠. 무면허 의료업이죠. 돌팔이업. 법원으로부터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춘업, 마약 밀매업, 무허가 공인중개사업, 무면허 의료업,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것들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방해도 업무 방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폭들이 매춘하는 건물 앞에서 병풍처럼 쭉 돌돼 있어요. 그럼 누가 매춘 없어 이용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업무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 매춘업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또 무허가 공인중개사업도 무면허로 돌팔이요. 의사 돌팔이들이 수사하고 있는 데가 방해했어요. 보호할 만한 가치 없습니다. 이사, 직무집행제 가처분 결정. 그런데 문제는 여기 업무상 과실상제의 업무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무는 제한다. 공무는 여기서는 공무를 포함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경찰이 순찰차로 돌다가 사람 쳤단 말이에요. 공무수행 중이죠.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공무수행중 내가 방해했다. 업무방해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따로 있잖아요. 공직방, 공무집행방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공직방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무집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공무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까요? 내가 경찰청 민원실에서 청장 면담 요구하면서 민원실에서 위력을 행사해서 행패를 부렸단 말이야. 행패. 이거 공직방이 되지 않겠느냐? 또는 A가 자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뿌렸단 말이야. 말똥을 뿌려가지고 위력을 행사해서 방해했단 말이에요. 또는 자 A가 시장의 기자회견을 위력을 행사해서 방해했어요. 위력을 행사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 주목 공직방 형법 제 136조 131조 공직방이 있는데 형법 130조는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직방이 있어요. 폭행 협박. 그리고 3조는 위계에 의한 공직방이란 말이에요. 위력에 의한 공직방 없단 말이에요. 위력 없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위력이 있어요. 그러나 공직방은 위력에 의한 공직방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행패를 부린 건 맞아요. 행패를 부렸는데 전부 다 어떻습니까? 위력이잖아요. 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직방은 폭행, 협박, 위험만 있단 말이에요. 위력 없으니까 위력에 의한 공직방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 공직방이 안 됩니다. 그럼 공직방이 안 되면 혹시 업무방해죄는 위력 있잖아요. 이거 업무방해죄 혹시 안 되겠습니까? 업무방해죄는 공무를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도 업무방해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교과서 몇 쪽 볼까요? 자 교과서 자 우리가 150쪽 볼까요? 교과서 156쪽. 거기 핵심 판례 봐요.
1번 봐요. 출제부분 의료인이나 의료부인 아닌 자의 의료계 개설행위. 돌파렵하죠. 돌파렵. 돌파렵은 보호할 만한 가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 안 됩니다. 2번도 봐요. 공인중개사님 피해자의 중고. 무허가 공인중개사업 보호할 만한 가치 없다고 그랬죠. 3번도 성매매업소 앞에서 병풍 역할하는 거. 병풍 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 봐요. 초등학교 수업 거부한 거. 초등학교 수업 거부도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안 된다. 그런 판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있는 표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업무방해죄를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공무를 제외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아무튼 정리합시다. 매춘업, 마약 밀매업, 무허가 공인중개사, 무면허 의료, 이사, 직무집행제 가처분 결정 안 된다. 왜?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경찰청장 면담 요구하면서 민원실에서 위력을 행사해서 또는 말독을 뿌리면서 또는 시장 기자회견을 방해하거나 지금 초등학교 수업 거부하는 거, 이것들은 알다시피 위력에 의한 거잖아요. 위력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직방은 위력이 없잖아요. 폭행, 협박 이게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업무방해죄는 위력이 있잖아요. 위력. 그럼 업무방해죄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방 안 되면. 그러나 공직방에서 업무방해죄에서 공무는 제하니까 업무방해죄도 안 되고 공직방도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들 배웠으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업무방해죄,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판례와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부정한 판례를 공부하는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단순하게 있잖아. 일회적 사무 있잖아요. 일회적 사무는 안 됩니다. 일회적 단순한 업무랑 사회생활상지에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사무니까 단순한 일회성 사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닐공장 이전 사건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비닐공장 이전 일회적 사무입니다. 이거 업무방해죄 안 돼요. 그러나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장 이전을 방해했다. 이건 일회적 사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업무방해죄예요.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장 이전. 그런데 만약에 구청 지시에서 조경공사를 방해, 조경공사. 자, 건물 앞에 조경공사가 방해가 마찬가지로 일회적 사무입니다. 업무방해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155쪽 보면 그 핵심 판례 1번 봐요. 추천하죠. 사회생활상 지에서 계속적으로 한 사무입니다. 그래서 1번에 그 네 번째 줄 봐봐요. 자, 공장 이전 같은 일회적 사무. 방금 봤죠? 비닐공장 이전 사건. 업무방해죄 안 됩니다. 그 2번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3번 큰 문제였고, 그 4번 중요하죠? 통합진보당 대투표 사건. 선거원 측에 위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내 정상적인 경선을 해야 되는데 대신 투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왜?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에 2번 봐요. 핵심판 2번. 자, 업무방해죄의 보상 업무는 적법한 지표로부터 위법한 지표로부터 최소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업무에 기초가 되는 계약 행정이득이 반드시 적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했죠. 적법, 부적법 불문이죠. 다만 최소한 보호할 만한 가치는 있어야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기본 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우리 아까 봤죠. 업무와 관계에서 업무방해죄 또는 공직방해 관계에서 그거 한번 검토했고, 중요한 포인트는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암기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서류 배달업체 특정 종교를 비난하고 있는 전단지 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겠죠? 자, 석사학위 논문을 대필해줬다면 대필. 당연히 업무방해죄요. 사립대학교 부정입학 다 업무방해죄입니다. 사립대학교 부정입학 다 업무방해죄. 서류 배달 업체 특정 종교를 위한 전단지라든지 석사학위 논문 대필한 거, 사립대학교 부정입학 다 업무방해죄죠. 또는 있잖아요. 대학원 시험 문제 유출한 거죠. 다 업무방해죄입니다. 또 만약에 지게차를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에 지게차 그 문 앞에 우리 사무실의 문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지게차 그 사무실에 비밀번호를 변경시켜 가지고 문이 안 열리니까 지게차 영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있잖아 사채업자가 자 간판업자가 사채이자 안 갚는다고 하루에 수백 통화 전화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불법 파업, 적법한 파업이야 정당인으로서 위법성적한테 무죄가 되지만 불법 파업 예를 들면 구조조정 또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준법투쟁 전부 다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되죠. 특히 최근 판례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집단 근로거부 있잖아요. 집단 근로거부. 과거의 판례는 무조건 집단 근로거부면 정당인으로서 위법성 조각되자면 전부 다 위법했단 말이에요. 즉 업무방해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근 판례는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 철도 노조가 집단 근로거부했단 말이에요. 과거의 판례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면 무조건 업무방해죄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미리 경고를 했고 코레일 측에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대체 인력 투입해가지고 기차를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불편하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방해 결과 발생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업무방해죄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업무방해죄 문제인데 아닌 건 뭐가 있을까? 아닌 거 판례도 많지만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단전 단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전부 다 업무방해죄지만 단전 화재 염려 때문에 백화점에서 화재 때문에 또는 불법 이용자한테 이런 것은 괜찮겠죠? 또 74세 총선이 자기의 반대를 무쓰고 정치인에서 이메일을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이 측량기사한테 이메일을 측량하는 측량기사한테 다소 위협적인 말한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또 중간고사 출제 예상 문제 학원에 유출한 사건 실제 출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리합시다.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정리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고 우리 교과서 봅시다. 교과서 자, 몇 쪽에 있습니까? 158쪽 볼까요? 158쪽 제일 위에 알고 가겠죠? 위계와 업무방해 유무라고 하는데 1번 대리시험 업무방해죄입니다. 대리시험. 그리고 그 2번 있잖아요. 시장 기자회견 위력을 행사해서 방해했죠. 아까 말했지만 공직방은 위력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직방도 안 되고 공무원 제한하니까 업무방해죄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장 기자회견 방해 사건. 그리고 자 대학원 교수 시험은 지출한 거지 4번이요. 대학원. 그리고 5번 노동운동하기에서 위장 처방한 거 당연히 업무방해죄 됩니다. 6번 비닐공장 이전 사건이고 그 밑에 그 조경무사 이것들은 일회적 사무지요 업무방해 안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박스 핵심판 1번 학원 폐원 사건 따라서 할까요? 학원 폐원 업무방해죄요. 학원을 마음대로 폐원시킨 거. 그리고 4번 봐요. 수협 직원 채용하면서 부정 채용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업무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6번이 바로 신정아 학력 위조해가지고 동국대학교 들어간 거죠. 이거 동국대학교의 불충분한 심사입니다. 충분히 그 외국에 있는 그 미시간 대학에 확인만 있어도 될 수 있을 건데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방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요. 7번 중간고사 출제 예상 문제 학원 유출한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박스도 봐요. 박스 보면 자, 그 알고 가기부터 볼까요? 알고 가기 보면 거기 특히 8번 봐요. 9번 봐요. 대부업체, 사채업자가 대출금 해소하기 위해서 그 한 판 할정한데 하루에 수백 통화 전화한 거 그 판례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핵심 판례 1번 지게차 그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해서 지게차 운행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거 전부 다 업무 방해죄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160쪽에 3번 농작물 트랙터로 갈아엎었단 말이야. 당연히 업무방해죄고. 그리고 4번 보니까 지방청 민원실에서 청장 면담 요구하면서 유력을 위해서 행피한 거 공지방어도 안 되고 업무방해죄 한다고 배웠죠. 그리고 자 5번 인터넷 깡패 언론 소비자 주권 연맹이 아니 저 광동상하탕 귀뚜라미 보일러 농심라면 이런 업체들이 특정 신문에만 광고하고 다른 신문은 광고 안 한단 말이에요. 편향되게. 근데 그 특정 신문이 조선일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아니 왜 너희들은 특정 신문만 광고하느냐 다른 신문도 광고해 안 그러면 불매운동해야겠다. 이럴 때 광고주한테는 우리가 업무방해죄 유력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문사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 광고주한테는 업무방해죄 신문사한테는 안 된다. 이런 유형의 판례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례 중요한 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지금 봤지만 위계 위력이 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또 지금 공직방과 관계된 판례 알겠죠? 그런 걸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 봐봐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서류 배달업체 전단지라든지 석사학위 논문 대표라든지 사립대학교 부정입학 대학원 시험 문제 아까 봤지만 수협직원 부정채용이라든지 지게차 비밀번호 사채업자가 간판업자가 하루에 수백 통화 전화 거는 거 부부파업 업무방해죄. 그러나 전기수도 화재 염려 불법 이용자 체납위원한테 전기수도 끊는 거 칩사 정선이 약간의 위협적인 말한 거 중간고사 학원에 출제 예상 문제 유출한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방해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정리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